안녕하세요. 91년생 예비파이어조 예파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4월 동안 얻은 수입과 소비한 금액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4월 수입입니다.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는 딱히 별도의 수당이 없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연초에 연차 수당이나 연말정산 환급금이 나오는 경우를 제외하면 거의 항상 기본급 388만원만큼 통장에 찍히고 있습니다. 월급 외의 수익으로는 카드 환급금 11만 8천원과 4월 초에 다녀왔던 예비군 3일 동안의 비용 8만 8천원, 기후행동 9천원, 공모주 수익 7만 4천원, 마지막으로 RP 이자 1만 5천원 해서 총액 418만원을 수입으로 얻었습니다. 4월은 3월에 비해 공모주 수익이 18만 5천원에서 7만 4천원으로 줄어들어 월급을 제외한 수익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게다가 예비군비는 다음 달부터는 없는 비용이기에 앞으로도 조금은 더 수익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4월 지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카드값 159만원, 교통비 9만원, 마지막으로 적립식 투자로 250만원을 사용하여 총 418만원을 소비하였습니다. 4월은 3월에 비해 카드값이 많이 나왔는데요. 이유는 7월 여름 휴가를 위해 렌터카를 예약하느라 50만원가량 추가 소비하였습니다. 일회성 비용인 렌터카 비용을 제외하면 평소보다 약 3만원 정도 더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4월은 수입과 지출의 차이가 2천원 정도 남아 흑자도 적자도 아닌 거의 유지 수준을 달성하였습니다. 저축률도 60%를 겨우 달성하게 되었는데요. 수입 비율도 월급이 93%이고 나머지 수입이 7%로 수입이 딱히 늘어날 곳이 없는 상태에서 최대한 저축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카드 환급금 중 약 한 달에 6에서 7만원 정도 환급받던 더모아 카드가 올해를 마지막으로 유효기간이 만료됩니다. 5천원 이상 결제 금액 중 100원 단위 금액을 환급해주는 엄청난 알뜰 카드여서 많이 도움을 받았는데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는 더모아 카드 사용분만큼을 마일리지 적립 카드로 사용 예정이어서 수입이 조금은 더 줄어들 예정입니다. 사실 수입 중에 월급과 RP 이자를 제외하고는 고정적인 수입은 없는 상태입니다. 예전에 자취하던 신도시에서는 전기 자전거로 배달 부업을 해볼까 하는 생각도 했었는데요. 어차피 집에서 유튜브 보면서 놀고 있을 거면 자전거 타면서 돈이라도 벌 생각으로요. 하지만 신도시라서 그런가 그 지역의 월세가 너무 높아 도저히 월 적립 금액을 유지할 수가 없어 방을 빼게 되었고, 지금 살고 있는 본가는 아파트 밀집 지역이 아닌 주택가라 배달 부업을 하기가 조금은 어려운 상태입니다. 또한 출퇴근에 거의 3시간 이상을 소모하고 있어 시간적 여유도 없고요.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5월 19일 기준으로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고유가 지원금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현재 주민등록증상 어머니와 둘이 함께 거주하고 있습니다. 지급 대상의 70% 기준을 건보료로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한 달에 대략 18만원 정도의 건보료를 내고 있어 2인 기준 14만원을 초과하여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지난번엔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받아서 요긴하게 생활비 절약에 쓴 기억이 있었는데요. 이번에도 받게 되면 5월 생활비는 많이 줄일 수 있겠다 싶었는데 아쉽게 되었습니다. 확실히 연말 정산으로 받는 세금 환급보다는 이렇게 가끔 뿌려주는 금액이 소비로 이어져서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된다고 보이긴 하는데요. 다만 지원 기준이 너무 타이트하여 아쉬운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1인 기준이 13만원인데 2인 기준은 왜 14만원인지 조금은 의문도 있지만 어차피 탈락한 거 그냥 빨리 잊어버려야 하겠습니다. 파이어를 하게 되면 수입 내역에서는 월급이 사라지고 지출 내역에서는 교통비와 적립식 투자가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생활비의 경우 딱히 사회생활을 위한 소비를 하고 있지는 않아서 크게 변동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마 점심을 집에서 먹게 될 테니
조금은 더 늘어날 수도 있겠네요. 일회성 비용인 여행 비용을 빼면 대충 한 달에 120 정도 쓰게 되는데요. 현재 배당금이 160만 원 정도 되므로 사실상 지금도 파이어의 삶을 살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현재 투자금의 대부분이 레버리지 상품이어서 변동성이 매우 크다는 점과 월급의 안정성이 사라지게 된다면 앞으로는 현재처럼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는 투자를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대출금으로 투자한 커버드콜을 통해 높은 배당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 퇴사를 하게 된다면 신용대출을 상환해야 되기 때문에 배당금 전략을 다시 짜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커버드콜의 구조적 안정성에 대한 검증도 필요하므로 아직은 안정적인 파이어라고 하기에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확실히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 믿는 구석이 생기니까 조금은 편안하게 마음가짐이 바뀌고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스트레스 받았을 인간관계도 제가 조금은 여유가 생겨 편하게 상황을 대처하니 평소에 트러블이 있던 분도 저를 대하는 게 유하게 변하더군요. 좋게 보면 마음에 여유가 생겼고 나쁘게 말하면 회사 생활에서 마음이 조금 떠버렸다고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차피 수틀리면 나갈 건데 뭐하러 상황을 개선하자고 사람들과 아등바등 싸우나 하는 생각이 가장 큰 주된 마인드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현재 저의 계좌는 9억에서 10억을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앞으로 연평균 10%만 상승해도 현재 연봉보다도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단위로 계산해도 3년 후면 1차 파이어 목표 금액인 13억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고 현재처럼 1년에 20에서 30%씩 수익을 얻게 되면 파이어를 생각하고 있는 40살이 되는 3, 4년 뒤에 20억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거는 주식시장에 큰 변동이 없이 꾸준히 우상향한다는 것을 가정하에 계획이지만요. 어쨌든 이번 달도 월 저축률 60%를 달성하였고 적자를 보지 않는 선에서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여행을 가게 되는 7월 전까지는 크게 소비할 계획이 없어서 돈을 조금 더 모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는데요. 꾸준하게 월 수입과 지출 내역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